대한민국 재계 5위를 차지하는 대성그룹의 수장 장경호 회장이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73세의 노 회장은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를 주재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죠. 의료진은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언론에는 혼수 상태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장경호 회장은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눈도 뜰 수 있고 주변 상황도 모두 파악할 수 있었죠. 다만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뿐이었어요. 주치의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비서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야 진짜 놈들이 누군지 보게 생겼군. 평생을 기업 경영에 바쳐온 장경호 회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도윤과 차남 민석이었죠.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뒤를 이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성격과 성향은 완전히 달랐어요. 도윤은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냉철하고 이성적이었고 민석은 예술대학을 나와 감성적이고 따뜻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급하게 도착한 두 형제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상태를 듣자마자 눈물을 터뜨렸고 도윤은 침착하게 의료진에게 정확한 상황을 묻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두 형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충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선 두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장경호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어요. 아버지, 깨어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반면 도윤은 병실을 한 바퀴 둘러본 후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장경호 회장은 침대에 누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눈동자를 살짝 움직여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남 민석의 진심 어린 눈물과 장남 도윤의 차분하지만 계산적인 행동을.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궁금해했던 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형, 아버지 상태가 어떻대? 민석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의사 말로는 당분간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 도윤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자주 와서 간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되잖아. 민석아, 감정적으로 굴지 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실적인 대안이다. 두 형제의 대화를 들으며 장경호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벌써부터 두 아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한 명은 아버지를 걱정하고 다른 한 명은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나온 도윤은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법무팀장과 재무팀장을 긴급 소집했죠.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 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의 의식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료진 말로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죠. 도윤은 책상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시 경영권 위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민석은 아버지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어가며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병실 환경을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매일 올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석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죠. 장경호 회장은 민석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차남의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기업을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순수하고 감정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면 장남 도윤은 이미 승계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군요. 형이 이럴 때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닌가? 민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간병도 해야 하고 회사 일도 신경 써야 하는데.
민석은 형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도윤은 바쁘다며 통화를 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병문안을 왔을 때 민석은 반가워했어요. 형, 어제 연락했는데 못 받으셨죠? 회사 일이 급해서. 아버지 상태는 어때? 도윤은 아버지를 잠깐 들여다보고는 바로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감성으로는 기업을 돌릴 수 없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실적인 판단이다. 장경호 회장은 침대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두 형제의 행동 패턴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도윤은 병문안을 핑계로 주요 이사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룹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들과의 대화에서 도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영 철학을 피력했습니다. 비밀리에 법무팀과 함께 사전 후계 선언문 초안도 작성하고 있었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것일 뿐입니다. 도윤은 측근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반면 민석은 아버지를 위한 간병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아버지에게 그림을 그려 보여드리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드렸어요. 아버지, 오늘은 베토벤 월광 소나타를 준비했어요. 예전에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석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습니다. 언젠가는 들리겠죠? 의사 선생님도 혼수 상태 환자분들이 주변 소리를 듣는다고 하시던데. 민석은 아버지의 반응을 기대하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장경호 회장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정성스러운 간병과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도윤의 계산적인 병문안과 정치적 행보까지.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아버지에게 읽어드리고 있던 신문 기사 중에 대성그룹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주가가 조금 불안하다고 나와 있네요. 걱정 마세요. 형이 잘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민석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장경호 회장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원 측에서 민석의 병실 출입을 제한한다고 통보해온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환자의 안정을 위해 면회 시간과 횟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간호사장의 설명이었지만 민석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아들인데요. 왜 갑자기 면회를 제한하죠? 민석이 따져 물었지만 병원 측은 의료진의 판단이라며 일관된 답변만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아버지한테 해드린 게 뭔데요? 하지만 항의해봐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민석은 하루에 1시간씩만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경호 회장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가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장남 도윤이 병원 측에 압력을 넣은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여전히 혼수 상태인 척해야 했기에 아무 반응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제한된 면회 시간 동안 민석은 더욱 간절하게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 왜 하필 이런 순간에 저 혼자 남기시는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은 바쁘다고 하고 병원에서는 저를 쫓아내려고 하고 정말 힘들어요. 장경호 회장은 침대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지켜봐야 할까?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형이 뭘 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민석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장경호 회장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과연 민석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며칠 전 민석은 대학 동창의 도움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창이 대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어요. 민서가 내 형이 이사회에서 뭔가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던데. 무슨 소리야? 민석은 놀랐어요. 긴급 이사회 소집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 경영권 이양 관련해서. 동창의 말에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형이 정말 아버지가 혼수 상태인 틈을 타서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건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의 면회 제안도 형의 차가운 태도도. 다음 날 민석은 용기를 내어 형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형,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도윤은 태연했습니다. 이사회 소집한다면서요? 경영권 이양 얘기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이 상태인데 형이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맞아요? 민서가, 넌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지금 그룹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하냐? 저는 그냥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게 죄인가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도 그룹에서도 민석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도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느꼈죠. 장경호 회장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차남의 순수한 마음과 장남의 냉혹한 현실주의.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2달째 되는 날 도윤은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었어요.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주요 이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회장님께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신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의료진의 소견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사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그룹의 주가는 불안정했고 주요 사업 결정들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룹의 미래와 수많은 임직원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그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다. 법무이사가 준비된 서류를 배포했습니다. 임시 경영권 위임에 관한 안건이었죠. 회장님의 의식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안정적인 그룹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민석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동창으로부터 긴급 이사회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민석아, 지금은 공식적인 이사회다. 내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야.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형, 이건 아니잖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적으로 굴지 마라. 현실을 봐야 한다. 이사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도윤이 의장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임시 경영권 위임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장경호 회장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도윤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언제 의식을 회복하신 건가요? 장경호 회장은 침묵을 깨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켜봤다. 2달 동안 모든 것을 다 지켜봤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어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사들은 당황한 채로 서로를 바라봤죠. 누구는 핏줄이었고 누구는 칼이었다.
회장의 시선이 두 아들을 오갔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을 시험으로 받아준 이는 단 한 명이었다. 도유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유나, 넌 경영 능력은 뛰어나다. 하지만 사람을 잃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부로 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한다.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가 깨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하지만 장경호 회장은 민석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너는 사람을 잃지 않았구나.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며칠 후 병원 옥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경영이란 게 단순히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사람을 잃어서도 안 된다. 내 아버지. 이제 누가 깨어 있어야 할지 알겠느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제가 깨어 있을게요. 장경호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후계자가 누구인지 이제야 확실해졌어요. 이것으로 재벌가의 은밀한 시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혼수 상태라는 거짓 뒤에 숨어 두 아들의 진면목을 지켜본 아버지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